반갑습니다. 정명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것은 중복 순열이죠. 자,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니까 3파 4, 3의 4승이 되겠고 8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 자, 요거에 대해서 A 합사건 B 이거의 확률, 자, 요게 6분의 5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사건, 곱사건 B, 자, 요것이 4분의 1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자, 이때 A의 여사건의 확률 이걸 구해보시오.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보시면 잘 이해가 되죠. 자, 여기 표본 공간 S 요게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여기가 지금 6분의 5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 얘가 B 차집합 A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죠. 뭐냐면 요 부분, 요 부분의 확률, 자, 요게 4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전체가 6분의 5인데 거기서 4분의 1을 빼면 A가 딱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 A의 확률 이것은요. 6분의 5 이거에서 4분의 1 이것을 뺀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12분의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2 곱하시면 10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12분의 7.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12분의 7 이렇게 지금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A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요. 전체 확률 1에서 그냥 요 확률 빼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2분의 7 해주면 12분의 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1학년) 학생 1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4명 이렇게 있는데 이 8명의 학생 중 임의로 5명의 학생을 선택할 때 선택된 2학년 학생 수하고 3학년 학생 수가 서로 같을 확률, 이걸 구하시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8명의 학생 중 임의로 5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2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을 같은 명수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근데 5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1학년 학생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학년 학생은 빵명 아니면 1명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1학년 학생을 빵명 선택한다면 5명 중에 빵명이 제거되면 5명이 여전히 남아서 그 5명을 2학년, 3학년으로 분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명수가 같을 수가 없죠. 2명, 3명 막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이라는 숫자가 홀수라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학년 학생이 1명 뽑혀야 되고요. 그러면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이 각각 2명씩 이렇게 뽑혀야 전체 5명 이렇게 뽑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 1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겠고요. 2학년 학생 3명 중에 2명 뽑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학년 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8C5가 8C3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876, 자, 요것을 3팩으로 나누는 것이다. 3팩이 6이니까요. 8, 7에 56이고요. 얘는 한 가지, 여기 3가지, 여기는 6가지죠. 자,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딱 또 나눠줄 수 있어요. 여기 4, 3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가 28분의 9.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어요.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죠.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2 이렇게 되어 있는 시그마가 2√2.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28, n이 128인데 자, 이렇게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일 때 이를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바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c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때 c의 값을 구해보시오. 요거죠. 자, 얘는 여기가 이제 요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x바의 플러스 k 루트 n분의 루트 n 128분의 시그마 2√2 이렇게 쓰죠. 근데 이 K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절대값 Z 이것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가 되는 K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니까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K가 1.9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1.96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바로 C의 값이 요거죠.
자, 여기 루트 128. 이게 이제 얼마냐면 8 루트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얘 딱 나누시면 여기가 8분의 2,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에다 1.96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C가 1.96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 나눠주시면 0.4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각 면에 숫자 1, 2, 2, 3. 자, 요것이 적혀 있는 정사면체 이게 있어요. 자, 그 정사면체 모양이 서로 다른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 자, 이것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때 x의 분산. 자, 이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런 이산 확률 분포 문제인데 약간 활용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 있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x의 값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지? 이걸 먼저 추려요. 그런 뒤에 그것이 나오는 확률들을 다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x의 값이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나? 자, 여기 첫 번째 주사위, 제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모두 숫자를 이런 것들을 면에 지금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 면에 적혀 있는 숫자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차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같은 숫자가 뽑히면 차가 0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숫자 뽑히는 것 중에 1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1차이. 그 다음에 2차이까지 날 수 있죠. 왜냐면 3 뽑고 1 뽑는다든가 1 뽑고 3 뽑는다든가 요거까지 딱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확률을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x가 0일 확률. 자, 요거부터 이제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지금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 바닥에 닿는 면이 4가지죠. 4개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4면이에요. 그러면 얘 바닥에 닿는 면 4면이라서 4가지. 그래서 여기가 16가지. 4의 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x가 0이 되려면 여기서 나오는 숫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 1, 1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 2, 2 나오는 케이스, 3, 3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1, 1 나오는 케이스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2, 2 나오는 케이스는 두 가지, 두 가지. 여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3, 3 나오는 케이스는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지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16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약분해 주신 8분의 3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를 먼저 구해볼게요. 왠지 좀 양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 느낌. 자, 이런 게 있죠. 자, x가 2일 때. 자, 이때는요. 여기가 또 4의 제곱해서 16인데 그러면 차가 2가 되려면 여기서 1, 3 뽑거나 3, 1 뽑거나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 3 뽑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 한 가지. 자, 이렇게 되겠고요. 3, 1 뽑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6분의 2 이렇게 되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구했다면 분명히 x가 1일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더해주시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x가 1일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하죠. 내 풀이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2분의 1이다 하고 딱 가시면 되고, 아, 난 내 풀이가 불안해. 그러면 그냥 x는 1일 때 구하시고 구한 뒤에 합이 1이 되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약간 검산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x가 1일 때도 그냥 한번 구해볼까요? 자, x가 1일 때는 여기가 16 이렇게 지금 되는데, 자, 1차이가 나는 경우는요. 여기가 1, 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 1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요거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1, 2 되는 것은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그 다음에 2, 1 되는 것은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그러니까 요거 그냥 똑같은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그 다음에 3, 2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라서요. 얘가 16분의 8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딱 맞습니다. 또는 뭐 8분의 4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 게 잘 맞구나. 자, 이제부터 분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기대값부터 구해야죠. 평균. 자, 그래서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여기 8분의 3 이거에다 1 곱하기 8분의 8분의 4 그 다음에 2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지금 되겠죠? 뭐 0은 사실 곱하나만 하고요. 자, 그러면 얘 이제 딱 계산해 주시면 4분의 3이죠. 자, 요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산을 구하시는데요. 분산 구하는 방법은 원래 분산의 정의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평균이 정수 같은 거로 좀 나왔다. 그럼 분산의 정의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서 이거에서 평균을 뺀 것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저 평균 자체가 정수로 나오면 이거에서 정수 빼서 제곱한 게 숫자가 간단하니까 분산의 정의 이용하는 것도 좀 괜찮고요. 근데 여기처럼 평균이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면 그냥 요 분산 계산법 요거 이용하는 게 좀 괜찮죠? 이거에다가 요거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괜찮다. 자, 그러면 x제곱의 기대값 이거부터 이제 구해보시는데 얘는 여기 0의 제곱의 8분의 3 여기를 이제 제곱으로 싹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0의 제곱의 8분의 3 그 다음에 1의 제곱의 8분의 4 그 다음에 2의 제곱의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없어지고요.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2분의 1 되니까 1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1에다가 얘가 지금 4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3에 제곱해주면 16분의 9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는 16분의 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28번 가볼게요. (28번이) 뭐 좀 다른 풀이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푼 풀이를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풀이의 어떤 그 효율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연습을 약간 좀 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카드 1장, 파란색 카드 1장, 노란색 카드 3장, 보라색 카드 3장. 자,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이 1개, 그 다음에 파란색이 1개, 그 다음에 노란색이 3개, 그 다음에 보라색이 3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 8장의 카드를 세 학생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근데 단 같은 색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색 카드끼리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각 학생이 받는 예를 들어 같은 카드 뭐냐면 뭐 노란색 카드 이런 게 있으면 각 학생이 받는 노란색 카드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경우의 수를 구별하는 기준인 개수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개수하고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학생 A, B가 각각 1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지금 뭔가 1장 이상, B도 1장 이상 이렇게 지금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거라서 사실 C는 별 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C는 그냥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냥 이런 얘기죠. 제약이 특별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A가 받는 카드의 3개 가지수는 3 이하다. 3개 종류가 3개 이하, 3종류 이하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겠냐면 여사건과 포함과 배제의 원리 약간 이런 것으로 제가 풀 것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A가 1장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한 장이 도대체 빨간색 1장인지 파란색 1장인지 노란색 1장인지 보라색 1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지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B도 그래야 돼. B도 종류가 많아.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 케이스가 너무 많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적어도 1장 이상을 받는다라는 조건을 여사건으로 처리해서 아예 안 받는 거. 그러면 아예 안 받는 게 쉬운 거야. 왜? A를 그냥 여기서 배제시켜버리면 돼. 야, B, C 너네 둘이 그냥 나눠 가져. 이렇게 하면 딱 편하니까. A는 그냥 여기서 빠져. 이렇게 되면 생각하기가 편한 거야. B도 마찬가지야. B가 1장 이상 받는 거? 이거 여사건으로 처리하면 B 넌 빠져. 한 다음에 A하고 C 얘네들끼리 그냥 나눠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여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쉬운 거예요. 여사건. 자, 그런데 여기 색 종류가 3 이하다? 이것도 케이스가 많다는 거 알아요? 색 종류가 1종류, 2종류, 3종류.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한 종류면 어떤 색을, 2종류면 또 어떤 색 2종류를, 3종류면 어떤 색 3종류를. 그러니까 이것도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낫죠. 4종류 다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기도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게 여사건 3개짜리 문제란 말이에요. 여사건 3개짜리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인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요렇게 되는 그 여사건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X의 여사건, Y의 여사건, 그다음에 Z의 여사건, 자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뭐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 3개짜리 합집합으로 전환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 경우 이거에서 얘가 전체라면 뭐 확률에서는 S라고 쓰겠지만 평원 공간 이거에서 이렇게 빼지 않겠습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걸 생각해서 이런 거라서 이거 합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X의 개수 더하기 Y의 개수 더하기 Z의 개수 마이너스 2개 교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3개 교집합 이렇게 가지 않나요? 이런 원리를 약간 생각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이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을 때 그냥 케이스 이걸 일단 구하신 뒤에 이거의 여사건 제외해. 그 다음에 이거의 여사건 제외해. 이거의 여사건 제외해. 자, 그런 뒤에 제외하다 보면 둘 다 여사건인 것은 2번 빠졌지. 이거 여사건과 이거 여사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이런 건 2번 제외당한 거야. 한 번만 제외됐었는데, 한 번만 제외돼야 하는데, 2번 제외당한 거니까 이거 뭡니까? 약간 가중처벌. 이 지금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복권시켜줘야 되겠죠. 2번이나 처벌받았다. 한 번만 처벌받아도 되는 걸. 그러니까 한 번은 다시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이 세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빨간색 나눠주는 경우의 수 3가지죠. 셋 중에 누구? 그 다음에 파란색 셋 중에 누구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3개를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3H3이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면 세 사람 중에 노란색을 가져갈 세 사람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A, A, B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A가 2개 가져가고 B가 하나 가져간다. 이런 뜻이죠.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라색 3개를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 사람 중에 보라색 3개를 가져갈 세 사람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이거죠. 자, 요거에서 이제 여사건 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여사건 빼볼까요? 그러면 A가 한 장 이상 가져가는 거예요. 여사건은 A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A가 안 가져가게끔 딱 나눠주는 거 생각해봐. 이제 뭐가 바뀌냐면 사람이 원래는 여기서는 A, B, C 다 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풀었잖아? 그게 아니라 A가 안 가져가니까 B, C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B, C만 있는데 이거 나눠주는 가지수는 2가지. 빨간색 나눠주는 가지수 2가지. 둘 중에 한 명. 저희 파란색도. 그 다음 노란색은 이제 어떻게 되냐. 2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노란색 가져갈 3명을 뽑는다. 이거죠. 그 다음 보라색. 2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보라색 가져갈 3명을 뽑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B가 한 장 이상 가져가는 거에 여사건. 그럼 B가 안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A하고 C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A하고 C가 가져가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또 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 여사건. 이걸 또 빼볼까요? 그러면 A가 색 종류 3개 이하로 가져가는 것의 여사건은 4종류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4종류 다 가져가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A가 가져가. 이거 A가 가져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깔끼리 구별하지 않는 것들은 A가 적어도 하나 이상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를 그냥 A한테 일단 줘버려. 얘도 하나 줘버려. 그러면 이제 노란색 2개 남지? 그 다음에 보라색도 2개 남잖아. 그러면 이제 노란색 2개, 보라색 2개를 이제 나눠주는 가지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A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A가 어쨌든 여기 무조건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도 더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고 C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세 사람 중에 저 노란색 받게 된 노란색이 이제 남은 게 2개란 말이야. A한테 하나 줘버렸기 때문에 그 2개를 받게 될 사람 중복해서 2명 뽑는 거죠. 그 다음 보라색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 중에 보라색 남은 2개를 받게 되는 2명을 중복해서 뽑는 거죠. 자, 요게 바로 A가 4개 다 가져가는 요 케이스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뭐냐면 A도 안 가져가고 B도 안 가져가는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2번 빠진 거야. 뭐냐면 A 안 가져가는 경우에 할 때 그 B, C 가져가는 거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B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거든. C만 다 가져가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안 가져가는 경우 했을 때 A, C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눠주다 보니까 C만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번 빠진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냥 C만 가져가는 거지 A, B가 다 안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C가 여기 다 먹는 거잖아. 다 먹는 거니까 한 가지. 그냥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느냐 이것인데 얘하고 얘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이거의 여사건과 이거의 여사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나? 한번 보시면 와 A가 하나도 안 가져가기로 했는데 여사건이 A가 4종류 가져가는 거 이런 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잖아.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얘하고 얘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 이거의 여사건과 이거의 여사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있냐? B가 하나도 안 가져가면서 A는 4종류 가져가는 거 이건 있잖아. 그건 2번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면 B가 안 가져가니까 이제 A, C만 남아있는데 근데 A가 4종류 가져가야 돼. 그럼 이거 A가 가져가고 이거 A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하나 가져가. 적어도 하나 이상 가져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하나 가져가. 그러면 노란색 2개, 보라색 2개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요? 그것을 A하고 C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C 2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노란색 남은 거 2개를 가져가는 사람을 뽑는 가지수. 그 다음에 A하고 C 2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보라색 남은 2개를 가져가는 가지수. 이것을 곱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런 뒤에 원래는 마이너스에서 3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3개 동시에 성립하는 게 없지. 왜냐면 아까 이거의 6건과 이거의 6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에 이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1 해주면 5C3 돼서 10. 얘도 10. 그러면 여기까지 100. 요거 해주니까 900.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에 여기 EH 얼마는 무조건 요거에다 1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 여기 4. 그럼 4, 4, 4 하니까 64에다가 2 곱해주시면 128.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더하기에 마이너스 1. 요거 해주면 4C6, 4C6 해서 36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여기 EH 얼마는 요거에다 1 더한 거니까 3 곱하기 3 해주면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64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에서 164를 딱 빼주시면 736. 자, 이렇게 지금 되겠죠. 거기다 10을 딱 더해봐요. 그럼 746.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중복조합과 특히 저렇게 누가 한 장 이상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 제 빅포텐 교재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 그 자작 문제들 만든 그 엔제 같은데 많이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뭐가 하나 이상 가져가야 되고 누구도 하나 이상 가져가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6건을 처리하는데 6건 처리하다 보면 이제 걔 그냥 제외하고 나눠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쉽다. 다만 이게 6건을 3개나 쓰는 거기 때문에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 자, 요것입니다. 요 내용 좀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28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자, A가 2, 3, 4 B가 2, 3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행을 하는데요.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 8개 중에서 임의로 1개를 선택하고 집합 B의 모든 부분집합 4개 중에서 임의로 1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다. 근데 이 시행을 15,360번 반복해서 기록한 수가 1인 횟수. 자, 이것이 5,880 이상일 확률. 자, 이것을 구해보시오.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큰 거 보니까 이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또 내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자, 문제를 보시면 이래요. 그 시행을 15,360번 반복해서 기록한 수가 1인 횟수. 자, 일단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시면 독립시행을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관한 거잖아요. 자, 그것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 이렇게 한번 놔보면 걔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어떤 이항분포냐면 15,360번, 15,360번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기록한 수가 1이 될 확률 있죠. 자, 그것을 P라고 그냥 놓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P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P를 이제 어떻게든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 P는요. 기록한 수가 뭐냐면 기록한 수가 1.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죠?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이거 지금 8개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 4개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니까 이 P를 구하실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8개 중에 임의로 하나 선택, 4개 중에 임의로 하나 선택 이거죠. 그래서 32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려면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가 되거나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2가 되거나 교집합의 원소가 3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교집합의 원소가 2가 되는 케이스 이거 이제 따져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부분집합을 뽑으실 때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을 뽑아야 되겠지.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어떤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2개 가지고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포함시키니까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으니까 선택지가 2가지. 얘는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으니까 선택지가 2가지. 그래서 한 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해서 2의 제곱 이렇게 쓰죠. 그래서 2의 n승꼴 쓸 때 그 n을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2를 포함해야 돼요. 그래야 교집합의 원소에 2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2를 포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 포함하고 얘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면 2의 1승. 이렇게 되면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을 양쪽 모두에서 선택하는 요거죠. 자, 이 개수에서 3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자, 요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개수가 또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인데 자, 여기도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1승이죠. 얘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얘는 그냥 무조건 포함. 그러니까 2의 1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2 또는 3이 2가 포함되는 부분집합들. 자, 여기는 3이 포함되는 부분집합들. 양쪽 모두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자, 이것인데 여기서 2하고 3이 다 포함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건 제외해야지. 2하고 3이 다 포함되면 교집합의 원소에서 2개가 되지 않나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뽑은 애들 중 있잖아요. 여기 뽑은 애들 중에서 2하고 3이 다 포함되는 거 제외해야지. 여기 뽑은 애들 중에서도 2하고 3이 다 포함되는 거 제외해야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이제 2가 교집합의 원소에 2가 있는 경우고요. 여기가 교집합의 원소에 3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교집합의 원소에 2, 3이 다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구하는 거지. 여기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왜냐면 2하고 3이 다 들어가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뺄 때 뭘 빼냐? 이거 하나만 빼면 안 되고 이거를 2번 빼야 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더했고 여기 더했잖아? 그러다 보면 여기가 2번 더해진 거거든. 근데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한 번 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를 그냥 아예 비워야 되거든. 비우려면 2번 빼야지. 그래 2번 더한 걸 2번 빼야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뺀다. 2 곱하기 뭐를? 2하고 3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면 2하고 3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는 둘 다 포함, 얘는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 3이 다 포함되는 부분집합은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자, 이렇게 되는 걸 2배 해서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 이제 딱 보시면 여기가 32 이거에다가 얘가 8, 그 다음에 여기 8. 자, 이렇게 돼서 여기 16. 자, 요거에다 여기 4를 뺀 거죠. 그러면 1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4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8분의 3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해지는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에다 8분의 3을 딱 넣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시행의 수가 꽤 크잖아요. 우리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뭐야? 지금 이 x라는 것이 5880 이상일 확률. 이걸 그냥 이항분포로 딱 구한다고 치면 이거 다 독립시행 확률인데 15360C 컨비네이션 5880 8분의 3에 5880승 8분의 5에 말도 안 나오네. 이거 마이너스 5880승. 이거를 막 무진장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풀란 문제가 아니겠지. 당연히 시행의 수가 꽤 크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라 이런 얘기겠죠. 물론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np 곱한 게 5보다 크고요. n1-p 곱한 게 5보다 크면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5보다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큰데. 그래서 이거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 평균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은 np, 이항분포의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8분의 3이랑 곱해봐요. 그러면 여기 8, 요거 약분되잖아요?
그럼 여기 1에다가 여기 73 이렇게 남아요. 그럼 90, 그럼 72에서 1, 6 남으니까 20, 1920 이거에다가 3을 딱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5760.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NP 1-P 이거니까 여기 NP 곱한 거에다가 1-P에 해당되는 8분의 5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8분의 5를 딱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이랑 얘랑 딱 약분해봐요. 그러면 여기 8, 7에 56, 20. 자, 그래서 720인데 그거에다 5 곱해봐요. 3600이거든요. 그래서 이 6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X가 뭐 하라는 얘기냐면 5880 이상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니까 이제 표준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Z가 여기 시그마가 60이고요. X-5760. 자, 이걸 빼주면 된다. 그러면 얘 여기다 딱 대입하시면 Z가 이제 5880에서 이걸 딱 빼주시면 120이고요. 그걸 60으로 나누시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Z가 2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돼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이거에서 여기 2 이상일 확률. 자, 요거기 때문에 0.5에서 0에서 2 사이 확률 빼시면 되죠. 자, 거기 표에 보시면 0에서 2 사이 확률이 0.47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477이니까 0.5에서 0.477 이것을 빼면 된다. 그러면 0.02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1000을 곱하는 거니까 답이 23.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유형을 지금 평가원에서 근래에 좀 여러 차례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주제는 좀 반드시 마스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학생 A는 숫자 1, 8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두 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8일 때만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요. 1일 때는 안 내려놔요. 학생 B는 숫자 2, 3, 4, 5, 6, 7 자, 이것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자연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 카드를 내려놔요. 작거나 같은 게 아니면 안 내려놓고요. 자, 이에 따라 학생 A가 Q를 받을 확률이 P고 B가 Q를 받을 확률이 Q인데 규칙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이면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Q를 받아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1명이면 안 내려놓은 학생이 Q를 받아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없으면 어느 학생도 Q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때 P하고 Q가 같을 때 N 더하기 P 이거의 24배 이걸 구하시오. 문제가 긴데 이제 그냥 그 딱 답을 구하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좀 생각이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P가 Q하고 같다 했으니까 P를 그냥 구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P가 뭐냐? 이게 A가 Q를 받을 확률인데요. 그럼 A가 Q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일단은 그 마지막에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아무도 없으면 둘 다 Q를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잊어버리면 돼. 그러면 앞에 두 개 딱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이면 더 큰 수가 적힌 사람이 Q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Q를 받으려면 더 큰 수를 내려놓으면 돼. 2명 다 내려놓을 때. 자, 근데 A는 내려놓으려면 무조건 8을 뽑아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1 뽑으면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8을 뽑을 확률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8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기 그 B도 내려놔야 돼요. 근데 B가 내려놓으면 어떤 숫자를 내려놓든 간에 무조건 8보다 작기 때문에 A가 더 큰 수를 내려놓게 돼서요. 그 A가 그냥 Q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B가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B가 내려놓을 확률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내려놓을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인데 자, 이게 n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돼야 내려놓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2부터 7까지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가지 이것인데요. 자, 그런데 n보다 작거나 같은 게 몇 개냐? 자,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n 이하의 수, 자, 요것이 개수가 얼마냐면 n개지. 원래는 1부터 n까지로 보면 n개잖아. 근데 여기 2, 3, 4, 5, 6, 7이기 때문에 1이 없어. 그럼 거기서 한 개 빠지는 거잖아. 1 하나 빠지는 거야. 그래서 n-1개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1명이면 그러면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Q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A가 안 내려놓아도 Q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A가 안 내려놓은 건 1 뽑으면 되잖아. 1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때 B는 어떻게? B는 카드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A가 안 내려놔서 Q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B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 이거잖아요. 이거. 똑같아. 그럼 여기 어차피 더해주시면 그냥 1 아닙니까? 이거? 2배 해주시면 그냥 이거잖아요. 그래서 P가 6분의 n-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 자, Q는 이제 뭐냐면,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B가 이제 Q를 받는 거는요,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A가, 지금 여기 A가 8을 뽑는 경우 있잖아요. A가 8을 뽑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것인데, A가 8 뽑는 경우. 그때는 B가 만약에 뭔가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A보다 큰 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Q를 못 받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어떻게 되냐? B는 내려놓지 말아야 돼. 그래야 A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B가 안 내려놓으면 Q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B가 내려놓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의 여사건. 그러면 1에서 이거 뺀 거. 1에서 이거 뺀 게 어떻게 됩니까? 6에다가 여기 1에서 딱 빼겠다면 7-n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A가 만약에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만약에 1 이렇게 해서 안 내려놨어. 그럼 B가 이거 Q를 받을 수 있을까? B가 받을 수 없죠. 안 내려놓으면 B가 안 내려놔도 못 받고 B가 내려놔도 A가 받아가?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12분의 7-n 이렇게 지금 되겠는데 P하고 Q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같다. 그러면 여기도 12로 통분해. 12분의 2n-2잖아. 그래서 분자가 2n-2인데 얘가 7-n 이거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기시면 3n, 요게 9니까 n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은 3이고 그때의 P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3 딱 대입하시면 P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지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24 곱하기 n 더하기 P, n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 이렇게 돼서요. 요거 곱하기 요것이 72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게 8 이렇게 되니까 답이 80.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까지 해서 선택과 확률과 통해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